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마음이 아픈 사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46살 된 김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요. 첫째 아들 민수는 28, 둘째 아들 민호는 26이에요.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영희 씨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울함이었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엄마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영애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엄마가 인사를 해도 대답조차 하지 않더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고. 아줌마라니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영희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부엌에서 울고만 있었다고 해요. 둘째 민호는 형보다 더했어요. 어느 날 영희 씨가 민호 방에 빨래를 넣어주려고 들어갔는데 민호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냐면서 앞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 간섭받기 싫다면서 생활비만 대주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대달라니요.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이게 말이 되나요? 영희 씨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남편 역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아들들이 다 컸으니까 독립심을 기르는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민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웨딩샵에서 드레스를 고르는 자리에도 엄마인 영애 씨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예비 시어머니만 모시고 가서 드레스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애 씨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민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센스가 없으니까 같이 가면 창피하다고요. 센스가 없다니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엄마에게 센스가 없다며 창피하다고 말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죠. 영희 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결혼식 당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신랑 측 가족 소개를 할 때 민수가 아버지만 소개하고 영희 씨는 아예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소개를 하면서도 표정이 정말 불쾌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피로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는 신부 측 가족들과는 친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자기 엄마와는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영애 씨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기만 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결혼식이라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어서 그냥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울고 있었다고 해요. 결혼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어요. 민수는 아내와 함께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처가에만 가고 친정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영애 씨가 전화를 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면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고 해서 영희 씨가 축하한다고 하니까 별일 아니라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축하하냐면서 자기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희 씨는 정말 답답했어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들들이 이렇게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들을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자신이 엄마로서 실격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어느 날 영희 씨는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께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도 영희 씨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떻든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아들이 직접 알려주지도 않고 며느리도 인사 한번 오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손자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영희 씨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손자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도 직접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정말 차갑기만 했어요. 아, 그거요? 아직 초기라서 말 안 했는데 누가 말했나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 영희 씨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을 누군가가 발설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손자 소식을 숨기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자 민수는 더욱 차갑게 반응했어요. 엄마가 알아봤자 뭐 하냐면서 어차피 도움도 못 줄 거면서 왜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도움을 못 준다니요. 영희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못 준다고 말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죠. 그날 밤 영희 씨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들들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첫째 민수를 불러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묻자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맨날 간섭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자기들 인생에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들한테 조언하려고 하니까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엄마가 너희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고 자기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패역한 인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영희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자신도 아들들의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교육시키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아들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둘째 민호 역시 형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를 그냥 생활비를 대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영희 씨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민수가 아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영희 씨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데 민수의 반응이 정말 차가웠어요. 민수는 엄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면서 왜 여기 왔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영희 씨는 그냥 지나가다가 봐서 인사하러 왔다고 했는데 민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면서 정말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니요. 영희 씨는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인데 마치 스토커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민수의 아내도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아마 평소에 민수가 엄마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했나 봐요.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나왔는데 밖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집에 돌아온 영희 씨는 정말 지쳤어요.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들을 키우면서 다른 엄마들보다 부족했던 게 있나 싶어서 계속 자책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영희 씨는 민수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영희 씨는 반가웠어요. 혹시 손자 이야기라도 해줄까 싶어서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임신 중이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영희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언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나 싶더라고요. 가끔 아들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희 씨가 항의하려고 하자 며느리는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저희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사를 간다니요. 손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협박이었던 거죠. 영희 씨는 그날 정말 절망했어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어요. 네 아내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한 말이 맞다면서 자기들도 엄마의 간섭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분노했어요. 네가 지금 부모를 뭘로 보는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아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죠. 둘째 민우도 형의 편을 들었어요. 형이 맞다면서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독립할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각자 살자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정말 절망했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완전히 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니까 살아갈 이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희 씨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민수가 어렸을 때 받은 병원 기록지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애 씨와 남편의 혈액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민수의 혈액형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희 씨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잘못 기록한 건가 싶었는데 다른 서류들도 찾아보니까 모두 같은 혈액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해 봤는데 거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8년 동안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민수가 실제로는 남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왜 민수가 자신과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과 상의한 결과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민수가 협조할 리 없었기 때문에 몰래 민수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영애 씨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다른 아기와 바뀌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영희 씨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8년 동안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들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애 씨의 친아들을 찾게 된 거예요. 민수와 바뀐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됐던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은 성훈이었는데 지금은 28살이 되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성훈을 만나러 갔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죠. 28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성훈은 영희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성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성훈을 키운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성훈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성훈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냉대했던 거죠. 성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서 다녔고 지금도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 씨는 성훈을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며 살았다니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성훈도 영희 씨를 보면서 정말 반가워했어요. 드디어 진짜 엄마를 만났다면서 말이에요. 반면 민수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민수는 영희 씨를 엄마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끊은 상황이었거든요. 굳이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기로 한 거죠. 성우는 정말 효자였어요. 영애 씨를 만난 후로 매일 안부를 물어봤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애 씨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가 함께 먹었죠. 영애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성우는 영애 씨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줬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민수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둘째 민우에게도 성훈을 소개해줬어요. 민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성훈이 워낙 넉살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성훈을 통해서 자신이 엄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반성하게 됐죠. 민우는 영희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영희 씨는 민우를 용서해줬어요. 성우는 영희 씨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엄마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정말 기뻤어요. 28년 만에 찾은 친아들이 이렇게 효자라니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아내와 함께 말이에요. 영희 씨는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왜 왔을까 싶더라고요. 민수는 영희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수의 아내가 유산을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민수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낳고 키웠을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수의 아내도 함께 사과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어요.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고 민수가 개과천선을 한 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재산 때문에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친자식이 아닌 것도 속상한데 파렴치한 얼굴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일단은 알겠다고 답해주고는 얼른 애들을 보내고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성훈을 등본에 올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 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동안 잘 먹이고 열심히 키웠지만 배은망덕한 녀석하고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진짜 내 새끼가 따로 있는데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민수에게 통보하듯 사본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찢어버리더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죽고 나서야 재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오겠죠. 키운 정도 무섭지만 현실 앞에서는 영희 씨도 도리가 없었어요. 성훈에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언장도 똑같이 보여줬어요. 재산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성훈이지만 그래도 못다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받아달라고 간청했죠. 지금 영희 씨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성훈은 결혼도 했는데 아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영희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손자까지 안겨줬거든요.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영희 씨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해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도 사다 드리고 생신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도 해줘요. 영희 씨가 가끔 아프면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셔다 드려요. 성우는 특히 더 세심하게 엄마를 챙겨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 것 같다고 해요. 이제 영희 씨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의 엄마가 되었어요. 친아들도 찾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도 친아들 성훈을 찾으면서 더욱 행복해졌지만 민수를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서로를 용서하고 만나는 날이 있겠죠. 혈연을 떠나서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혈연이든 아니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